저는 미국에서는 JH 킴이라고 부르고요. 그 회사하고 제가 사는 곳은 산호세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 간 지는 지금 한 7년쯤 그렇게 됐고,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NHN에서 소싱을 담당했던, 소싱과 해외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였었어요. 미국에 가게 된 거는 아이리아 게임즈라는 그 북미 퍼블리셔의 소싱 담당자로 채용이 되면서 가게 됐고요. 사실 산호세가 실리콘밸리의 끝자락이어서 저희 동네에 정말 엔지니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장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직장이 어디냐, 엔지니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문과생이고 문과라서 죄송한 사람이고 제가 게임업계에 다녔다는 정말 그 이유, 그 게임업계에 오래 있었고 소싱을 했었다는 이유로 저는 사실은 미국에 가는 기회를 얻게 됐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지금도 게임업계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짜리 딸이 있는데 제가 걔하고 계속 이렇게 템포 맞춰서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제가 게임업계에 다니는 엄마라서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7년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다른 회사에 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담당자였었어요. 한 2년 동안 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고 그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효과를 봤고 그리고 그거에 힘을 얻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올 초에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지금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회사가 진행했던 이제 몇몇 프로젝트를 제가 예를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PC하고 모바일 양쪽을 다 진행을 해봤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 지역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중화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 그리고 업계에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답을 다음부터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후회를 했는데 이게 스태티스틱스 너무 재미가 없는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로 본 업계 현황, 뭐 업계의 변화 이런 말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 좀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통계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장표는 제가 어디선가 딱 보고서 되게 이렇게 무릎을 친 장표였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20년, 30년 사이에 게이머들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이 3번 변했는데 그 3번을 되게 잘 요약해주는 장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뭐 1990년대부터 2006년, 5년 사이에 우리는 어디서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었나 생각을 해보면 TV 광고 그리고 잡지에서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라는 게 도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뉴스나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한 2014년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나? 그러면 우리는 인플루언서로부터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그냥 일반 제품에다가 대입을 해도 맞을 만큼의 어떤 그 쉬프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를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사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아티클의 첫머리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쿼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미국 소비자의 19%가 인플루언서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내용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에이지 그룹을 25세 이하로 나누면 36%가 소셜미디어에 나온 인플루언서의 어떤 그 포스팅,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구매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사실 소비자들의 행태가 되게 많이 변화됐다는 앞장에서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통계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통계가 너무 많아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유튜브만을 여기서 중점으로 다루기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의 대부분의 장이 사실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표가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다 아시겠지만 구글 다음으로 가장 큰 서치 엔진이 이제 유튜브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19억 명의 사람이 매달 로그인해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MAU,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가 되고 있는 그런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44세 이전까지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의 그 70%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서치를 통해서 원하는 난리지를 얻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유저의 인터넷 유저의 90% 이상이 유튜브를 와치하고 있다.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통계 내용이에요. 다른 소셜미디어도 지금 뭐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도 되게 많은데 저는 유튜브는 게임,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는 되게 간과할 수 없는 플랫폼이어서 유튜브를 선택을 했고 물론 트위치도 우리 게임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플랫폼인데 트위치는 아무래도 PC 게임 위주의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고등학생 딸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 학교에서 무슨 소셜미디어 쓰는지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고 나머지 절반이 스냅챗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그 플랫폼인데 틱톡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되게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다양하게 다뤄야 되는 그 그러니까 업체의 특징이 있어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연동해서 인스타그램 지표를 바라볼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장표는 하나는 정말 놀라운 바이럴을 탄 되게 또 대단한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 장표에서는 그 인플루언서를 되게 효율적으로 쓴 마케팅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스파이시 누들 챌린지라고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이게 자동 검색어로 완성이 될 만큼 되게 인기 있는 키워드예요. 근데 저 스파이시 누들 챌린지라고 해서 저 누들의 한국 이름이 불닭볶음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지표를 보시면 2016년에 불닭볶음면의 내수와 수출 그리고 2018년에 불닭볶음면의 내수와 수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출시 직후에는 사실 연매출 100억에 못 미쳤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게 2016년 유튜브의 어떤 먹방의 소재가 되면서 매출이 급상승을 했고 2018년에는 2,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되게 효자 상품이 된 거죠. 삼양식품의 효자 상품.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이 스파이시 누들 챌린지 이 라면이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누가 더 빨리 이 라면을 다 먹나, 그러니까 매운 라면을 내가 끝까지 다 먹나 이런 소재로 비디오를 계속 올린 거죠. 그래서 놀라운 바이럴을 타게 된 되게 좋은 사례, 우리 다 오르게닉 바이럴을 원하는데 그런 되게 좋은 사례가 이 스파이시 누들 챌린지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장표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 사람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마시멜로라는 인플루언서거든요. 유튜버예요. 근데 2018년에 이미 그 세상을 움직이는 30세 이하의 30명 이런 거에 뽑혔을 정도로 되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고 이 마시멜로는 뮤직 프로듀서이고 그리고 DJ인데요. 이 마시멜로가 미국의 되게 유명한 가수인 안 마리라는 사람이랑 프렌즈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근데 그 비디오가 5억 9천만 뷰의 뷰가 나오는 그런 비디오가 됐고요. 사실 마시멜로우를 제일 효과적으로 이번에 사용한 사람은 에픽게임즈인데 에픽게임즈에서 마시멜로에게 콘서트를 개최하도록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니라 그 게임 내에서 마시멜로우가 광장에 나와서 디제잉을 하면서 그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 인게임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 동시 접속자 수가 1,07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게임 콘서트는 스트리밍도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에픽게임즈가 얘기하는 거는 2,700만 명이 그 스트리밍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디제잉이 딱 끝났을 때 저도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 그리고 그거를 구현한 거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비디오가 이 사람이 디제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자기의 리액션, 이런 비디오가 되게 많이 나와서 바이럴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비디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어디서 실감하냐면 이 사람들이 연간 버는 금액을 보면서 실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유튜버들이 뭐 나 월 수입 얼마야, 연 수입 얼마야 하고 밝히는 것들이 되게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잘 버는 유튜버 10명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 그중에 게임 관련된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이 장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포브스라는 곳에서 이 장표, 그러니까 연간 소득에 대한 지표를 한 올해 초쯤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의 얼마나 연간 소득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포브스 뉴스를 몇 번을 뒤적뒤적 하면서 바라봤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추산했는지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가 유튜버에게 나눠주는 광고비 로 이 금액을 추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꺼졌지만 지금 1등으로 돈을 버는 채널은 라이언즈 토이 리뷰라는 그 어린이가 토이를 리뷰하는 그런 채널이 230억 정도를 버는 채널로 1등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아이는 한 5살, 4살부터 그 토이 리뷰를 시작을 해서 지금 만 8세 정도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 정도 돈을 벌었다고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도 잘 나가는 채널들이 토이 리뷰 채널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돈 많이 번다고 나온 잭 폴이랑 여기 10등에 나와 있는 로건 폴은 형제인데요. 이 친구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유튜브 비디오를 올리고 본인들은 또 다시 액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3등으로 나와 있는 두두 펄펙은 텍사스에 있는 5명의 친구들이 만든 채널인데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 스포츠 스턴트를 해내는 그런 채널이고 제가 이제 어떤 회사 때문에 이 채널에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스폰서십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 채널에서 저한테 너 우리 프리롤 비디오로 하면 40만 불 받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40만 불이면 한화로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뭐 단 TDM이라든가 막필리어라든가 바노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전부 게임 인플루언서고요. 여기 그 사이에 있는 제프리스타라는 채널만 뷰티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단 TDM은 영국, 그 다음에 마크필리어는 또 한국계라고 해서 또 한번 또 유명세를 탔던 적이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고 바노스 게이밍이 잭이 아이리시 인플루언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 유명한 퓨디파이가 항상 연간 소득 상위에 올라오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퓨디파이가 2018년에 그 인종이랑 종교에 관련돼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퓨디파이의 순위가 좀 뒤로 물러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유튜브가 1년에 한 번씩 유튜브 리와인드라는 비디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에서 그 해에 되게 화제가 됐던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 해에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들을 총출동시키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거든요. 근데 2018년도 리와인드 비디오의 띠이 어떤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이었고 거기 안에서 한국 관련된 컨텐츠들은 BTS랑 상어가족
이랑 먹방이 그 리와인드 비디오에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막 필리어라는 저 인플루언서가 그 리와인드 비디오에 나왔었고요. 퓨디파이는 그 리와인드 비디오에 출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리와인드 비디오가 가장 디스라이크를 많이 받은 비디오로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출연을 못한 퓨디파이 등등의 팬들이 그 비디오 사이트에 가서 디스라이크를 계속 누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비디오를 공유 드리는 거는, 사실은 디스가이즈 토스트는 유튜버 사이트도 아주 큰 게 있지만 이 사람은 트위치 스트리머로서의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공개한 비디오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 디스가이즈 토스트를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앞단에 있는 유튜버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사실은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광고비를 나눠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디스가이즈 같은 친구가 돈을 번 거는 대부분의 어떤 그 수입의 근원이 자기의 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기는 도네이션으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트위치 스트리머는 4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도네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광고로 돈을 벌 수 있고, 서브스크립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스폰서십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도네이션은, 이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채널이 너무 크지만 자기는 자기 뷰어들한테 도네이션 해라 강요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런 별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월 한 도네이션이 2,500불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랑 비슷하게 트위치도 그 트위치 스트리머가 광고를 세팅하면 그 광고가 나올 때마다 스트리머한테 광고료를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최소한의 광고 세팅만 했는데 광고료가 한 달에 한 4,000불 정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피라는 거는 그 트위치에서 유저가 가입하는 돈인데 한 4.99불 정도 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걸 가입하고 나면 그 유튜버한테 한 절반 이상의 그 4.99불이니까 거의 한 3불 정도의 돈이 유튜버한테 가게 된다고 이 친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십은 보너스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2만 불?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의 돈을 번다고 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트위치 플랫폼에서의 지금 그 위상은, 스트림을 한번 할 때마다 한 10,000명 정도 맥시멈 사람들이 이 친구의 스트림을 보고 있는 그런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되게 변했다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을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그 행태들이 이제 나타나고 되게 당연한 게 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제가 올해 이런 행사들을 다녀봤어요. 첫 번째 행사는 팍스 웨스트라는 행사인데, 저 행사는 시애틀에서 있는 게임쇼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놀란 건, 저는 게임사에 오래 있었으니까 미국 게임쇼 중에서 팍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는 되게 큰 행사로 자리매김한 그런 행사고, 8월 말 9월 초에 시애틀에서 항상 열리는 행사예요. 그 다음에 트위치컨이야 뭐 되게 잘 아실 거니까 트위치컨이라는 행사가 있고, 이 이제 비드 서밋이라는 행사는 제가 인플루언서의 입장이 돼서 인플루언서가 나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쉐어하는 그런 행사였었는데, 이제 그 행사를 제가 올해 처음으로 가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게임쇼라는 게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 게임 개발사가 게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객이 있는 그런 게 게임쇼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들이 게임 참관을 하는, 그 게임쇼 참관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스트리밍을 한다든가 참관기를 비디오로 만든다든가 하는 행태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런 게임쇼들이 점점 개발사 그리고 인플루언서, 관객이 다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장소로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이 팍스 웨스트의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저거는 이제 특정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관객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트위치컨에서의 메인 팀이 뭐였냐면, 그 인플루언서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그 게임을 플레이하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객들이 그 관중이 돼서 그거를 지켜보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닌자 정도는 모두 다 아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장표를 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장표를 유지시켰어요. 닌자는 2019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된 인플루언서인데요. 이 100명에 누구누구 있었냐면 트럼프도 있었고 미셸 오바마가 있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도 있었고 BTS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미국의 대표 인플루언서인데 게이머이자 인플루언서인데 이 친구가 트위치에서 믹서라는 플랫폼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믹서라는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트위치를 잡겠다고 하면서 새로 만들어낸 스트리밍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가 받은 돈이 한 600억 원 정도 됐다. 이적료. 그런 이제 기사가 한번 돌았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되게 크게 뉴스가 됐던 거는 배틀 로열 장르의 이제 새로운 게임은 더 이상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EA가 아펙스 레전드라는 새로운 게임을 내놨었어요. 근데 아펙스 레전드가 초반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이 닌자한테 한 1밀리언의 그러니까 스폰서십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면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어넣어 본 건데 이게 뭐냐면 맥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근데 화장품이랑 게이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맥이라는 이 화장품 회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게이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화장품을 주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트위치컨에 2명의 여성 인플루언서를 고용을 해서 그 인플루언서가 화장품을 이렇게 화장을 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 2명의 인플루언서랑 데이트 신청을 해서 뭐 데이트 하겠냐 하는 그런 이렇게 대답하고 Q&A 같은 시간을 마련을 해서 본인들의 화장품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 화장품 회사는 그 이전에도 텐센트가 만든 모바일 게임에 립스틱을 콜라보레이션 해서 그 립스틱을 완판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게이머, 그 다음에 게임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은 지금은 이제 게임 업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페이지를 넣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뭘 아셔야 되는지,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뭔지, 우선 어떤 플레이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장표를 그려봤어요. 제일 한국이랑 북미에 있는 저하고 되게 크게 제가 온도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인플루언서는 작던 크던 간에 MCN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익스클루시브하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정 인플루언서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과 일하고 싶으면 그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북미에서는 그런 MCN 같은 형태의 게임 인플루언서 회사는 없는 것 같고요. 제 난리지로는. 누가 있냐면 탤런트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MCN이 하는 일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인플루언서를 대신해서 가격을 협상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주고 이런 똑같은 일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익스클루시브하게 자기만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군데 회사랑 일을 하고 있는데 A 회사가 저 A-라는 사람을 자기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하면서 저한테 리스트를 보내요. 근데 그 A-가 B 회사에도 포함되어 있고 C 회사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하게 인플루언서를 고용하는 게 미국에서는 좀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탤런트 매니지먼트 회사가 어느 날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탤런트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다음 날 보면 본인의 회사를 차렸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축을 플랫폼이 얼마나 강하냐로 두고 왼쪽 축을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냐라고 두고 봤을 때
이 탤런트 매니지먼트 회사는 사실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잘하는 탤런트, 그다음에 레인보우 식스를 잘하는 탤런트, 이렇게 좀 탤런트의 편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다이버시티가 되게 낮고, 그다음에 플랫폼 스트렝스는 없는 쪽에 제가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은 우리 플랫폼을 오픈해 줄 테니까 우리 플랫폼에서 당신이 직접 인플루언서를 서치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직접 인플루언서랑 계약을 해서 스폰서십을 진행해라 라는 이제 띠으로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은 이제 직접 들어가서 써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효가, 저도 몇몇 이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의 플랫폼을 제가 제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 이제 플랫폼의 스트렝스는 좀 어느 정도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의 다이버시티는 여전히 갖추지 못한 그런 사업자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졸리시죠?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 스폰서십 비디오를 올리게 되면 이런 모습을 대체로 띄게 돼요. 저 게임은 슈퍼스타 플레디스라는 게임이고, 달콤소프트의 게임이고요. 저희가 이제 K-팝을 주로 하는 그런 채널을 동원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에 슈퍼스타 플레디스라고 이 친구들은 써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디스크립션 란에 이 플레디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유튜브 비디오를 띄우고 5초가 지나면은 광고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비디오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가 띄워주는 광고는 대부분 없애지만,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만든 광고예요. 이 광고의 형태는. 이 광고에서는 그 TV 광고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에게 스폰서십을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 뷰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내 비디오에 대한 그 익스포즈가 커지는 거라서 저희는 뷰로 성과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디스크립션에 판매처 링크, 그러니까 게임이면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주게 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비디오에서 계속 이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자기 뷰어들한테 권유를 하게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유튜브 비디오의 좋은 점은 이변이 없는 한 그 채널에 그 비디오는 계속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비디오가 올라가고 디스크립션에서 그 링크가 묘사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장표로 이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인플루언서가 비디오에서 계속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저 링크가 자기들 뷰어들한테 밸류를 얹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할인을 준다든지, 아이템을 하나 더 준다든지, 그다음에 원래는 서브스크립션인데 무료로 며칠간 프리 트라이얼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링크는 다른 링크보다 훨씬 효율이 좋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꼭 얘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플루언서를 제가 추천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이 인플루언서랑 꼭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인플루언서를 지정해 주시는 개발사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서브스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저한테 이 인플루언서랑 계약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 있는 몰트라는 인플루언서, 밑에 있는 랭키박스라는 인플루언서는 사실 서브스의 규모에서는 되게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250만 명 이상의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는 아주 큰 인플루언서죠. 근데 그 옆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3일 된 비디오에 최근 5개 비디오의 에버리지 뷰거든요. 그래서 몰트는 한 편당 에버리지 뷰가 4만 1천, 4만 2천이 나오는 반면, 랭키는 46만 명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서브스가 있지만 비디오의 뷰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두 명의 인플루언서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서브스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뷰가 되게 낮은 인플루언서는 협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인플루언서에게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컴프로마이즈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서브스는 상관없이 뷰가 높은 인플루언서가 우리 비디오에도 유사한 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플루언서가 더 좋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몰트랑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 너무 서브스 대비 뷰가 너무 낮으니까 몰트랑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몰트가 저 뷰에 걸맞는 스폰서십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는 몰트라는 인플루언서하고도 같이 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던 사례의 두 가지 사례인데 엘소드라는 게임이 되게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아까 오전 시간에 발표하신 분이 APB라는 게임을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 게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오래됐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엘소드 아시는 분들도 오래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소드는 저는 이제 KOG의 북미 지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랑 캠페인을 지금 13회차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되게 엘소드라는 장르, 게임의 장르를 생각해 보면 RPG니까 당연히 저희가 타겟해야 되는 인플루언서가 RPG 인플루언서인 거죠. 근데 엘소드는 또 가만히 보면 액션성이 되게 강한 게임이에요. 액션 RPG니까. 그래서 또 액션 게임을 하는 채널을 타겟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또 엘소드가 캐릭터성이 되게 있거든요. 이 2.5D가 주는 이 캐릭터성이 있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채널에 엘소드 스폰서십을 의뢰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세 가지 채널 모두에서 엘소드는 되게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 채널들과 같이 엘소드 캠페인을 계속 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저거는 조이시티의 건십 배틀이라는 타이틀인데 우리 누구나 이제 스트래터지 RTS 게임을 받아오면 캠페인을 시작을 할 때 당연히 RTS나 스트래터지 채널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건십 배틀이 되게 사실적인 무기, 그 다음에 사실적인 헬리콥터, 비행기, 전함을 어답트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이시티 쪽에 이게 좀 밀리터리 덕후들 채널, 밀리터리 뉴스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뉴스 채널이나 덕후 채널을 좀 공략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되게 흔쾌히 그러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밀리터리 덕후 채널이랑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 아저씨들은 미국에 있는 아저씨들인데 카드보드나 그 다음에 뭐 워러버틀 같은 걸로 실제 비행기나 전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제가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 장표로 다시 돌려주시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미 내 비디오가 가능한 이유는 이번 비디오가 가능한 이유는 이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이 아저씨들이 비디오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아저씨들이 되게 게이머가 아니라서 게임을 되게 화려하고 현란하게 소개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나와서 자기 얼굴이 찍히는 가운데 이번 스폰서십은 건십 배틀이라는 게임이었어. 이 게임은 이런 특장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뷰어들은 건십 배틀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서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게임이니까 렐러번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게임을 하는 그 채널을 타겟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히셔서 내 게임과 연관이 있는 다른 채널들도 타겟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를 공유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예는 사실 저는 반대했는데 미국에 있는 이 직원이 이 채널들을 써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로라는 저 채널은 RPG 게임을 딱 다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닌텐도에 있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저 친구를 고용해서 우리가 RPG 되게 트리플 A급의 MMORPG 캠페인을 맡겼는데 아주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되게 어떤 장르에 되게 갇혀 있었는데 그 장르에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한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두 번째 인플루언서는
제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저는 사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채널하고는 일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가 되게 10대 초등학생 게임이라고 되게 굳게 믿고 있었어서. 근데 저 아이비메이라는 친구를 우리 마케터가 고용을 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 RPG 게임에서 되게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임의 게이머가 어디에 있는지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약간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던 그런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보통은 국가를 타겟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에딘 크리에이션이라는 채널은 자기 채널의 국가를 독일이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저희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그 뷰어들이 사실은 보스니아, 세르비아에 위치를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는 독일 인플루언서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국가를 명시해 놓지만 국가는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뷰어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고 해당 지역에 맞춘 타겟 캠페인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도 지금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일정 부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통계학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균관대 통계학과의 박사생이 있는 어떤 랩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디파인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서브스 넘버도 있고 뷰도 있고 라이크도 있고 커멘트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정보가 나의 캠페인의 석세스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 스스로도 발견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는 회사랑 일을 하시다 보면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그 업체가 되게 많이 쓸 텐데 꼭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의 인게이지먼트의 데피니션은 뭔지, 그리고 왜 그게 이 캠페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건지를 그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고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업체도 인게이지먼트를 제대로 디파인한 업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표 저 진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기 제가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영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자기 브랜드라는 고삐를 내가 쥐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쥐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플루언서가 자기 채널, 자기 뷰어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만들게 할 때 그 너무너무 큐레이션이 들어간 비디오를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냥 인플루언서를 믿고 그 인플루언서한테 비디오를 만들도록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여기 아래 두 비디오의 사례는, 오른쪽 비디오는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인데 이 친구가 AAA MMORPG 캠페인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칼을 들고 나와서 친구들이랑 대전 격투하는 장면처럼 시작을 해요. 근데 저런 비디오는 저희가 큐레이트해서 나오는 비디오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비디오가 저는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비디오의 포맷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국이랑 일본은 비디오가 무조건 메인 컨텐츠가 제품 광고로 구현이 된 한 편의 비디오가 3분에서 7분 정도의 어떤 풀 영상이 제작된 비디오만을 인플루언서들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저 프리롤 비디오라는 비디오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중에서 프리롤 비디오 아니면 스폰서십을 받지 않는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데디케이티드 비디오보다는 비디오를 만드는 공수가 훨씬 적게 들어가서 저 비디오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또 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드는 메인 컨텐츠 앞단에 이 인플루언서가 만든 프리롤 비디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뷰나 클릭에 있어서 그 데디케이티드 비디오 못지 않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비디오의 형태입니다.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어차피 목적 자체가 게임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게 어떤 기본 목적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어떤 효율을 측정하는데 되게 나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비디오를 봤지만 내가 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을 트래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구글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비디오는 제가 구글이 2018년에 했던 컨퍼런스 자료에서 떼온 장표인데 구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균적으로 클릭하는 사람의 4배 이상의 실제 인스톨이 일어난다라고 구글은 구글 캠페인에서 자기네의 그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구글이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가 자기네 거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자기네 거니까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지만 교차 분석했을 것 같고요.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클릭을 하는 사람 1이라고 하면 그 비욘드에 4배 이상의 인스톨이 실제로는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구글이 본인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게이머는 90% 이상의 게이머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라든지 남이 해놓은 리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게 스폰서십이지만 스폰서십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을 찾아서 플레이했더니 너무 재밌는 것처럼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그 FTC라는 그 거래위원회의 가이드가 있고요. 이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인플루언서에게 고지할 의무가 저희에게도 있고 인플루언서는 스폰서십 받은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인플루언서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저의 대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위에 사례가 그 유명한 토이 채널인 그 라이언의 채널이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스폰서십 받은 그 제품인데 실제로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유저를 호도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스폰서십을 받았다는 내용은 인플루언서들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원래 여기서 이제 요청하신 거는 뭐였냐면 북미랑 남미를 비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남미하고 북미를 딱 떼서 얘기하기보다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반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낀 단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마지막 장표에서 남미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 인플루언서 마케팅 했을 때 제일 단가가 비싼 나라는 일본이고요. 일본 다음으로 단가가 비싼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프리롤 비디오라는 비디오에 대한 인지가 좀 약하신 편이었고요. 여기 저희는 20센트라고 올려놨는데 사실 20센트 훨씬 어버브 되는 훨씬 더 이상의 단가를 부르는 일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비싼가 뭐 다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 비싸죠. 미국 비싸고 그 다음에 웨스턴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비싼데 독일이 간혹 미국보다 더 비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동남아시아에 대한 되게 핫한 어떤 기운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인플루언서들의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착한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남미, 브라질 인플루언서, 그리고 동유럽, 뭐 폴란드나 러시아 같은 동유럽 인플루언서들의 가격이 싼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지난 3년간의 캠페인을 분석했을 때 나오는 수치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그 본인의 비디오 가격을 책정하는가 이게 아직은 룰이 없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 가격을 책정할 때 서브스 기준으로 뭐 서브스 1000명당 뭐
100불, 100불 정도의 그 가격을 책정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고 하고, 뷰 하나당 5센트 또는 10센트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인플루언서 나 사이에 되게 니고시에이션을 되게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 회사의 경험으로 나온 부분이라 실제 이거에 맞춰 제안을 해도 수용하지 않는 인플루언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한국에는 한국의 송유미 부장이라는 분이 계셔서 저보다 더 상담을 잘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플랫폼도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 많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